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 우편함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사물 인터넷 기반 전자식 우편함으로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에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7,930가구 중 40.7%에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3,672억 원, 세입자 한 가구당 평균 3,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제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초로 광명 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공사 입찰 공고를 시행하고 본격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존 거주민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순환 이주주택으로 공급하고 2단계로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17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 기준을 마련한 스마트 우편함은 기존의 우편함에 무인 택배 시스템을 통합한 것인데요. 이 스마트 우편함이 도입되면 입주민들은 안전과 편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집배원과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 놀이원 출발할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할 분은요. 특별히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강의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층 빌딩과 업무단지들이 화려하게 들어찬 곳으로 대표적인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 테헤란로일 텐데요. 앞으로 이곳을 능가할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강남 테헤란로를 능가할 신규 업무단지. 앞으로 향후 1순위 투자 지역 어디일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의 3박자를 기억하시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의 3박자란 첫 번째로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투자의 3박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역의 아파트 정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강남권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고 비싸지고 있을까요? 바로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강남을 대표하는 업무단지는 바로 테헤란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향후 5, 6년 후, 6, 7년 후에 강남권역에 테헤란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서측편 도심권에는 여의도, 용산, 서울역 역세권 중심으로 한 신규 업무 랜드마크 타운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는 강남권, 테헤란로지만 향후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강남권과 버금가는 제2의 테헤란로가 될 수 있는 신규 업무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남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신규 업무단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의도권역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원이 공사를 잘 진행해서 현대백화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과 상업 업무시설들이 약 10만 평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입점할 예정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권역은 금융타운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대교를 넘어오시면 바로 어디냐? 맞은편 쪽에 용산 역세권과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남영동을 지나서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서울 역세권을 상업 업무 마이센터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여의도권역이나 국제업무단지나 이 서울역세권 개발 계획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벨트, 업무 타운화가 되면서 주변에 집값, 또 수요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일자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남 테헤란로를 능가하는 신규 업무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투자 1순위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의도권역과 용산, 그리고 또 경부선 라인의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이런 경부선 라인 축 자체가 거대한 업무 벨트화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큰 호재입니다. 교통의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GTX B노선과 신안산선 2단계 구간 이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런 GTX와 신안선 개통으로 해서 강남축과 비교되는 여용서, 즉 여의도 용산 서울 역세권역의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향후에 이런 여용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부지 자체가 일반 개인이 주택 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업무단지, 상업 업무시설로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집가, 땅값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의도, 용산, 서울역, 여용서, 랜드마크로 업무타운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삼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지금 현재의 그런 일자리 수요의 수십 배 이상의 수요가 창출이 된다. 따라서 집가 상승뿐만 아니고요. 배후 주거단지,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또 재개발을 앞둔 주택의 그런 지분 가격이 앞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의도, 용산, 남영, 서울 역세권역의 거대한 업무 벨트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의도권역의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지만 파크원이 입점함으로 해서 향후 여의도권역의 이런 상업 업무시설의 개발의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위로 한강대교, 한강철교를 넘어오시면 바로 용산 역세권입니다. 앞으로 2, 3년만 기다리시면 진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총 70층에서 8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무려 20동에서 25개 동, 연면적 자체 100만 평이니까요. 테헤란로의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의 수요 자체가 용산, 서울의 한복판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영 역세권, 얼마 전에 제가 방송 유튜브에 말씀드렸죠. 매각을 통해서 마이산업과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역은 한화에서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개발에 본격적이 시작이 된다. 따라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측은 이 삼성 역세권을 필두로 해서 판교까지 라인이 이런 업무 벨트라고 보시면 여의도권역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과 이 경부선 라인과 한강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업무 벨트화가 앞으로 1, 2년, 3, 4년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GTX B노선, 또 신안산선 바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강남의 개발축과 비교되는 여용서, 즉 여의도, 용산,
서울 역세권역의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의도권역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안산선 1단계는 여의도권역, 2단계 구간은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GTX B노선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SOC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GTX A, B, C 노선과 신분당선까지 이런 교통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상황이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서 이런 GTX A, B, C 또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 착공과 속도를 내서 앞으로 늦춰지지 않고 3, 4년, 4, 5년 안에 개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TX B노선과 신안선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 용산권역과 여의도권역이 교통망뿐만 아니고 이런 업무벨트로서 통합됨으로 해서 제2의 테헤란로와 같은 상업 업무단지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향후 대기업의 집중 투자와 개발로 여의도, 용산, 서울역 랜드마크 업무타운, 배구 주거지역의 지가, 가치가 급상승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남권역은 대로변에, GBC도 있지만 강남 대로변에 개별적인 업무동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의도권역이나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나 캠프킴, 서울역 역세권역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과 대기업들이 본사, 신축이나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의 지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의 상업 업무시설 파크원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2년 후부터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 업무단지로서의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될 예정이고 주변 지역 원효로 라인이나 용문동 라인 또 동부이촌동 길 건너 쪽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상업 업무시설로 복합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지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에 앞으로 지가 상승폭이 앞으로 큰 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심 속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파크원의 완공을 앞둔 여의도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시작될 용산과 함께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서울역까지를 투자 유망지역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기대감이 큰 지역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여의도와 용산 역세권, 서울 역세권 여용서 라인의 그런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의도와 용산, 남영, 서울 역세권역, 즉 경부선 라인, 신안산선과 GTX 라인의 이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상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 신분당선과 GTX AB 노선, 또 신안산선 개통과 거기에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될 시에는 제2의 테헤란로로 변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경부선 라인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의도권역 바로 한강철교를 건너 오시면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에 아우르는 경부선과 한강 대로변 라인 자체가 앞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변 지역, 앞서 입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서울역, 남영 캠프킴 부지와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뿐만 아니고요. 재개발의 압력이 계속 커짐으로 해서 향후 개발 예정지의 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이 확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주변 지역에 이런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지역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정지 중심으로 해서 선투자 전략을 하셨을 때는 이런 여의도권과 용산 또 남영,
서울 역세권역의 제2의 테헤란로와 상업 업무 주거 벨트의 그런 수혜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용산, 그리고 서울역 일대를 투자 1순위 유망 지역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지역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도심권을 대표하는 정말 투자의 1순위 지역입니다. 용산권역의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 지역, 또 효창공원 역세권역 하단부에 재개발이 가능한 용문동 지역으로 가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가실 지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권역입니다. 신당, 청구, 또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을 도보로 5분 10분 안에 정말 4-5개의 전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당 역세권을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을 대표하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용산 빼놓을 수 없겠고요. 이어서 중구까지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자,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일단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계신 지역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자, 투자 유망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잖아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고요. 용산의 중심축에는 경부선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라인, 앞서 말씀드렸죠. 남영 역세권역에 있는 캠프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 개발, 랜드마크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요. 그런 진행이 되면 바로 서측편에 있는 이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창공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4구역과 5구역 또 6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확정돼서 이 효창공원 역세권의 북측편은 1단계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디가 개발이 되느냐?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있는 우측편의 원효로 라인과 하단부에 있는 용문동과 원효로 3, 4가 라인이 앞으로 개발의 차후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용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고요.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 또 효창공원 하단부의 역세권과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될 수 있는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느 면에서 가성비 높은 투자 면에서는 가장 높은 투자 처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원효로 라인, 용문동 라인 중에서 가장 지분 시세가 낮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지역은 교통 부분도 훌륭하고요. 게다가 효창공원이나 용산민족공원 가까이에 있어서 자연환경도 역시 훌륭한데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개발 호재일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3박자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연면적 100만 평에 근무하시는 인구 자체가 약 15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국제업무단지 바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에 5성급, 6성급 호텔들 입주해 있고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용산민족공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2, 3년 후부터는 1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용산이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라인과 한강 대로변이 용산의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초고층 상업 업무 랜드마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 미군기지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최고가 최고급 아파트 단지와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변 지역 재개발 예정지의 지가도 크게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GTX A 노선, B 노선 올해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가고요. 신안산선 개통과 신분당선까지 개통됐을 때는 정말 서울의 중심, 교통의 중심으로서 용산이 탈바꿈하게 되고요. 용산권역의 최고가 아파트들 지금 24
4평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13억 이상 실거래가 신고가 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본 지역, 향후 개발이 됐을 때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보고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와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개발의 배후 주거단지면서 더블 역세권과 앞으로 폭발적인 업무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재개발 예정지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중소형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워낙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용산구 너무 가격 비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요. 자, 소형 주택을 많이 찾으시니까 분리형 원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효창공원암역 근처에 역세권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 투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본 매물 1.5룸이면서 매매가 2억 8천에서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전세가는 1억 5천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개발 가치, 그러니까 소액 투자, 개발 가치, 희소 가치를 투자의 3박자를 다 갖춘 투자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과 용산구 용문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소형 주택으로 분리형 원룸 살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 주변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은요, 동대문과 명동이 가까워서 상권과 교통이 함께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도심 회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보다는 도심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가치, 일자리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동대입구역, 청구역,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을 도보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역에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 재개발 사업들,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또 향후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인데다가 집 바로 가까이가 명동과 동대문인 서울의 중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만큼 개발 호재도 기대가 되는데 바로 만나보죠. 네, 4-5개의 전철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을지로 명동 15분, 2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단지, 도심권을 대표하는 업무단지로서 입지구조 최소지구라든지 도심 재생산업과 도심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상업 업무시설들, 쇼핑센터가 다 갖춰져 있다. 그만큼 개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센터라든지 상업 업무, 새로운 그런 업무타운 자체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역세권 개발 사업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구도심의 개발 가치가 높아가는 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4-5개의 전철 역세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도심권 상업 인프라 시설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앞으로 높고 안정적인 이런 임대 수요까지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신당동 역세권 개발 사업과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부분들도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대기업 면세점 들어오고요. 의료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돼서 경제 활성화되고 유동인구 많이 끌어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투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에서 투룸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본 지역 신당 역세권역 매매가는 3억 1천에서 3억 3천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임대 가격은 최소한 하한가가 2억 5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에서 2억 6천 이상 받을 수 있으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최소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한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 용산 매물이든 신당 매물이든요. 임차인이 전세든 월세든 입주를 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서 함께했습니다. 중구 신당동 주변에서 투룸으로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박일권 대표님과 1:1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용산 전문가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비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용산 전문가님이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023153-2668번과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둘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팀장님 오늘 두 지역 떠날 거잖아요. 네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두 지역은 일단 충무로 5가와 종로 5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지역을 보면 상업적으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TV를 보시면서 연금형 투자를 하고 싶다. 나도 처음 투자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요가 풍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볼까요?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오피스텔 중에 4대문 안에 있는 을지로 쪽의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던데요. 네네. 이곳이 지하철 이용도 참 편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전역
지역 이동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고요. 3호선 충무로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강남권에 갈 때도 많은데요.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한 남산 1호 터널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강남권으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려면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있고요. 롯데백화점 있고요. 중구청 있습니다. 또 중부경찰서도 있고요. 서울백병원도 있고요. 또 지하 상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살아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상업시설들이 빼곡하잖아요. 그 안에서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공간들을 좀 살펴드리면 청계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있고요. 동대문 성곽길, 그리고 제가 또 남산 한옥마을도 가봤는데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내가 여행 간다라는 느낌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좀 속 트이면서 상쾌한 느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지금 보시면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공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하셔야 하냐면 주변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명동 상권 있고요. 남대문 상권 있고요. 동대문 상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월세를 커버할 만한 잠재적 탄탄한 수요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 3, 4, 5호선까지 정말 쭉 다 이용 가능한 서울 전역으로 이동 가능한 지하철 이용 매우 편리하겠고요. 자, 게다가 지역 환경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대문 쪽의 수요만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4대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TV를 보시면서 내가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안 들어보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머무르고 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왜 이거를 형성하려고 목표를 세웠냐면 서울의 중심에서 40만 평 규모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분리 개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운 상가부터 진양 상가에 이르는 총 7개의 상가군과 그 일대 도심 산업을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그 양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700여 개의 산업체가 있고요. 또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보신다면 나중에 다른 단지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이 지역과 또 가까운 역이요. 바로 6호선이 지나가는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 주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골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된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도 차츰차츰 있었고 신당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변화시키는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 주변으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사 가고 싶은 동네, 그렇게 된다면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대문 역사 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대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동대문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DDP 한 번쯤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패션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시장, 또 공연장 이렇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면세점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게 멈춘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 지역의 시세를 끌어당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 주요 스팟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까지 보니까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살펴볼게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기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충무로 이쪽에 투룸 기준, 오피스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시실 투자는요,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약 3천에서 5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월세는 한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에 굉장히 월세 잘 나오는 곳입니다.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살펴봤습니다. 중구 충무로 5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이곳 오피스텔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땅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인구도 집중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곳은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곳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희소성 면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일단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런 활성화된 도시를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또 미래 가치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개발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개발이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맞는 수요층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시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이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많고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좀 세련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어갔을 때도 안전 시스템이나 요즘에 신식으로 나온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도록 임대를 놓으시려면 계속 공실 걱정 없이 가져가시려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풀옵션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활성화된 지역의 상업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시려면 특히 종로는 인구 대비 1, 2인 가구 비율이 66%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그냥 막 이사 갈 때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몸만 가서 편하게 이사하는 거 원하시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풀옵션이 요즘 아주 좋은 가전이나 뭐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꼼꼼히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에서는요. 희소성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 옵션에 투룸 구조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현희 팀장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 들여다볼게요.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 5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약국 거리와 또 국내 최초의 상설 시장인 이 광장 시장인데요. 이렇게 좀 역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된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개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이곳은 지하철로 보실 때 일단 1호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4호선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호선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 또 제가 그쪽을 쫙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 어디 전국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차가 있어도 너무
시키고 또 차 운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대문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출퇴근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또 삶의 균형을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을 좀 살피면 성균관대, 경기대, 한성대, 카톨릭대, 성신여대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반경 한 5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병원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고려대병원이나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은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층이 굉장히 풍성한 동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청계천 한 번쯤은 가잖아요. 이런 청계천 수변거리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또 창덕궁, 그리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종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와 휴식 공간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누릴 것도 많은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교통이 워낙 좋은 서울의 중심지라서 이곳의 아파트 더욱더 특별해 보입니다. 미 공병단 부지 개발도 그렇고요. 이곳 종로구가 크게 좀 변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살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노후화된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사업은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일단 주변 호재 중에서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안에서는 이 호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 마련이 된다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를 해서 후광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큰 개발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이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변화를 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연장도 들어가고 전시장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직접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당연히 식음료 시설들도 다 들어갈 것이므로 일단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원스톱으로 누리는 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에서 내가 원스톱으로 누리는 곳이 깨끗한 곳이 생겼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찾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이므로 이 부분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는 참 낡은 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이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 보면 되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낡은 건물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종로 율곡로인데요. 이 종로 율곡로가 변화가 됩니다. 이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변화가 돼서 조금 낡은 건물들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한층 한층 될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 원래 이렇게 낡은 것이 깨끗해지면 집가가 이렇게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동네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4대문의 도심 재생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문 안에서 개발되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마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면
옛날에 낮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좋은 땅에 있는 건물들이 오피스 건물로 탈바꿈이 되어서 재건축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무리가 된 것도 있는데요. 근데 한 층 한 층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고 세워지면 도시가 점차 약간 탈바꿈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재개발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사업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깔끔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종로구 종로 5가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살펴볼 텐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 투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투룸 기준으로 살펴드리면요. 매매가가 이제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이렇게 잘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 시에는 2억 8천에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는 한 3,800에서 4,800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한 2천만 원에 한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를 살펴보면 한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주신 호재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뭐 지가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 일단 이 주변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편의시설 여부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일수록 직접적으로 거주하실 때는 멀리 있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어떤 편의시설들이 삥 둘러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전세나 월세 주실 때도 구분이 살아가실 때도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업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차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땅이 좁고요. 또 사람은 많고 길은 좁기 때문에 주차 전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잠재적인 수요층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TV를 보시면서 나는 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연금형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인지 그리고 월세를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매달 월세를 줄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그리고 탄탄한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에 주차와 편의시설 수요까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의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팀장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또 무료 문자 가능한 013-3366에 0110번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